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다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타원의 접선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저번에는 타원이랑 원이랑 있을 때 관련된 성질에 대해서 많이 배워봤는데 이 친구 익혀두면 문제 풀 때 좀 쉽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울 친구 네 번째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 정도면 거의 별표 한 3개 정도는 쳐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성질이고요. 문항을 풀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성질이에요. 저랑은 요거 가지고 뭘 얘기해 볼 거냐면 보고서에 대한 이제 요소를 넣고 무언가 수학적인 성질을 하고 싶을 때 뭘 사용해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랑은 그거 위주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케이스 지금 4번인데 1, 2, 3과 4번에 대한 성질 문제를 푸는 거는 선생님이 추가 문항에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배운 성질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추가 문항에 기재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번째 성질 시작하면서 얘기를 해보면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질은 접선에 관한 성질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딱 봐도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학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저 각 두 개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그렇죠. 두 각이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타원의 네 번째 성질, 접선에 대한 네 번째 성질 뭐가 있냐? 초점 F에서 접선에 그어진 이 접점에다가 빛을 하나 쏜다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접선에 어떻게 되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빛이 혹은 파장이 혹은 소리가 아니면 물결이 반사가 될 수 있겠죠. 반사됐을 때 어딜 향해서 나아간다? 반대쪽 다른 초점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포물선에서는 각이 2등분한다 라는 성질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평행하게 나아간다. 축과 평행하게 반사되어 나아간다. 혹은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항상 초점을 향해 간다라는 포물선의 성질과 비슷하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초점에서 발사된 이 친구는 벽에서 정확하게 반사되어서 다른 초점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이 성질이 있는 겁니다. 이 성질을 이용을 하면 어떤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거냐라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반사를 시켰다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소리를 반사시켰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소리를 반사시켜서 벽이 맞고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 소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물이 없다면 다시 반사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초점을 향해 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반대쪽 초점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 초점을 향해 가겠죠. 그럼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계속해서 부딪히고 초점, 부딪히고 초점, 부딪히고 초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기 부분에 소리가 증폭되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친구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실생활의 예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요게 있다라는 겁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요거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요로결석 있으신 분들 환자들 치료하는 거 신장결석 혹은 요로결석 있으신 분들 치료할 때 사용하는 친구거든요. 지금 요 친구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체외 충격파 쇠석기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요로결석, 신장결석 이거 치료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원리냐면요. 반대되는 상황을 봤을 때 쟤를 왜 적용을 하는지 좀 손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뭐냐? 자, 요로결석 제거하려고 사람을 테이블에 눕혀놨습니다. 테이블에 눕혀놓고
요로나 신장 어디 있어요? 사람 여기 한 골반쯤 요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쪽에 있는 뭘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결석을 제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격파를 발생시켜서 결석을 부숴야 되는데, 충격파를 이렇게 발생시켜서 이 결석을 부숴야 되는데 하나의 파장만 보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부서질지 아닐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하나의 파장으로만 이 결석을 부술 정도라면, 그 정도의 강력함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뚱아리 막 뼈도 막 부서질 수가 있겠죠. 왜? 결석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에 칼슘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혹은 뭐 미네랄, 그러니까 무기질로 이루어진 친구잖아요. 이 친구를 부수려고 하면 주변에, 그렇게 센 친구를 보내면 주변에 있는 칼슘 뭐 있어요? 뼈 있잖아요. 뼈 으스러진다고요. 그러면 얘를 적당히 약한 친구로 쏴서 보내줘야 되는데, 뼈는 안 부서지면서 결석은 부서지게 하긴 힘드니 요 한 발생원의 세기를 낮추는 대신 우리가 몇 개를 써보자? 여러 개를 써보자. 2개를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개를 좀 아래쪽으로 잡아볼까요?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2개 정도, 뭐 혹은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 개를 해서 무슨 현상을 이용을 해서 충격파를 발생을 하는 거니까 파동의 무슨 효과? 네, 파동의 중첩 혹은 뭐 간섭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죠. 간섭 효과. 파동원 2개 있을 때 간섭 효과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그렇죠. 네,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하면 여기에 아주 약한 친구 2개가 합쳐져서 굉장히 강력한 파동이 생기게 되면서 요 결석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 부숴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가설을 세워보고 한번 얘기를 해줘 보자고요. 자, 이렇게 세우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보강 간섭. 네,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칫 했다간 이 위험한 위치에서 다른 하나의 보강 간섭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설을 세웠을 때 어떻게? 발생원을 여러 개 세웠다라는 가정 안에선 뭐가 위험하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가 위험한 곳에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결석을 제거를 하는 것에 뭐 하겠다? 위험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 친구를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이 몇 개예요? 1개죠. 그 1개에서 약한 파장을 발생시키고, 자, 여기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발생원이 여기 있는데 타원면을 주고 타원 거울을 주고 혹은 타원 반사판을 주고 충격파를 발생시키면 요게 약한 친구들이 여러 개 움직여서 반사되어서 어디로? 결석이 있는 위치로 한데 모이면서 뭐가 일어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석이 어떻게 되는? 부서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친구 발생원이 여러 개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하나의 발생원이 있는 대신 뭘 이용을 해서? 타원이라는 면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요 결석을 부술 수 있는 요 체외 충격파 세석기 뭘 이용을 한 거다? 타원의 접선의 성질을 이용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친구 어쨌든 증폭시켜서 한 곳으로 모아주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요렇게 요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뭐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요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 친구 뭐냐?
수술용 이 조명이에요. 수술용 조명. 수술용 조명이 어떻게 해서 네, 타원의 접선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한 거냐.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빛을 되게 강력하게 저기에 쏘고 싶잖아요. 선생님 포물선에 접선에 포물선이라고 써놨네. 이거 포물선 아니고 타원이에요. 타원이에요. 타원에 대한 접선의 성질을 배워볼 건데, 포물선에서 뭐 얘기했냐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얘기했어요. 전조등 얘기했었죠. 네, 빛을 균일하게 보내주게 하기 위해서 포물선 반사경을 만든 다음에 빛을 쏴서 우리가 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빛을 보내줄 수 있다. 만약에 이 포물면을 이용을 해서 수술용 이 조명을 만들었다면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느냐. 특히나 뭐 치료할 때, 치과 치료할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자, 이빨을 비추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물면에 포물 반사경을 지니고 있는 조명에 빛을 쏴서 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빛이 잘 가긴 가다가 어이쿠 하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여기 나와 있는 측면부는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왜? 빛이 안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요 지점에 빛이 고루 오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뭘 이용하라면 타원의 접선의 성질, 타원의 특히 광학적 성질을 이용을 하면 볼 수 있다. 여러 면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고 저 면이 포물면이 아니라 타원면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빛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타원 반사경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 얘에서 광원에서 빛을 쏘아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 지금 요 위치를 비치는 것엔 영향을 별로 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발사됐을 때 여기 잘 비춰지는데 우리한테 문제가 됐었던 어느 부분, 여기 부분은 여전히 비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나아갔을 때는. 근데 어떻게 비추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가면서 이쪽을 빛을 비춰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에서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절대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빛을 쏴줄 수 없었다면 타원 반사경에서는 반대쪽 초점으로 나아가니 우리가 가려져서 포물면일 때, 포물 반사경일 땐 가려졌었던 요 부분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네, 비춰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 거울면 사실 한 개나 예를 들어서 한 2개 정도만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다 비춰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 특히나 3개 정도를 이용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충분히 전 방향을 다 비춰줄 수 있다. 그래서 수술용 조명에서도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빛을 한 곳에 굉장히 많이 모아주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원의 접선의 성질, 특히나 광학적 성질, 무슨 성질? 네, 증폭시키는 성질이죠.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최근에 뭐 논문 찾아본 게 있는데 선생님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거 이용해가지고 전파 송출하는데 무인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신이 되게 빨리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원면 구조를 이용한 뭐였죠? 전파 증폭기인가요? 전파 증폭 안테나를 만드는 뭐 논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래서 좀 깊게 읽어보고 싶은데 이 친구만 굉장히 오래 설명을 했죠. 왜 그러냐? 네. 뒤에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래요. 네. 문제 한 4개, 5개만 풀어보고 여러분들과 수업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 지금 접선의 성질 이용을 해서 뭐 쓰는 거? 네, 광학적 성질 이용을 해서 보고서 쓰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과 요거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나눠본 겁니다. 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오늘은 교과서 마지막으로 봐야 되겠죠? 이번 주의 마지막 빡센 문제들과 함께 해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펼치시고요. 문제는 7번입니다. 네, 별표 쳐놓은 거 아니에요. 네, 별표 쳐놓은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역시나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사실 확장하면 타원면에 대한, 특히 접선에 대한 성질까지로 확장될 수 있는 친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순서대로 보고 어떤 성질까지 말하는 건지, 어떤 성질까지 일반화될 수 있는 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긴 타원 위의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와 H'이라고 하자. 또 점 P에서 접선을 이렇게 딱 그렸는데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그러니까 절편을 각각 Q와 R이라고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 선분의 길이의 값에 대한 길이를 구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접선을 놓아야 Q점과 R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접선을 알아야, 접선을 놓아야 H와 H'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그 두 개의 친구 중에 어떤 친구를 이용을 해서 보는 게 편하냐? 점을 놓고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타원이니까 이 친구 접선 L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하나씩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9분의 AX 더하기 5분의 BY 이퀄 1이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놓게 되면 우리가 뭘 각각 다 놓을 수 있느냐? H, H', Q, R. 위치 사실 전부 다 뭘로 놓을 수 있다? 좌표로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H는 뭐겠어요? 이게 수선의 발 내린 거잖아요. A, 0일 거고요. 자, H'은 0, B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 놓고 우리가 뭘 놓았으니, 접선 L을 놓았으니 뭘 찾을 수 있겠다? Q의 좌표와 R의 좌표를 찾아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 절편이니 X값에 0 넣으면 Y절편 나오고 Y값에 0 넣으면 X좌표 나오잖아요. 그래서 X값에 0 넣으면 Y좌표 뭐가 나와야 돼요? B분의 5 나와야 곱해지면서 5분의 5 되고 1 되겠죠. 그래서 Y절편 구하면 R이니까 0, B분의 5가 될 거고 X절편 구하면 A분의 9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표시를 해주면 좌표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냥 값을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해주면 A분의 9가 될 거고요. A분의 9, 이거 A분의 A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B분의 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5H 곱하기 5Q 더하기 5H' 곱하기 5R 이라는 친구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5H 뭐예요? 여기 길이잖아요. 뭐만 알면 알 수 있어요? 좌표만 알면 알 수 있죠. 뭐였어요? A죠. 사실 A가 아니라 절대값 A가 되겠죠. 왜 그러겠어요?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5Q 여기 있잖아요. A분의 9잖아요. 5Q 선분의 길이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5H' B 5R B분의 5가 되니까 뭐가 된다? 14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반적인 친구에 대해서 결국 뭐가 된다? 얘와 얘의 덧셈으로 일정해진다 라는 성질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뭐다? 결국엔 일정한 값으로 나온다 라는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값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사실상 뭐까지 말하는 거다? 타원의 접선에 대한 성질을 말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친구가 좀 많이 등장하는 류의 문제예요. 자, 도형 이용을 하는데 접선 친구를 이용을 해서 네, 여러분들 값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타원이 주어져 있고요. A는 여기 꼭지점이 되겠고요. B는 위쪽 꼭지점이 되겠네요. 거기에서 뭘 만들어주는데 타원 위에 점을 하나 놓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는데 무슨 넓이가 최대이다? 삼각형 ABP. 지금 약간 주황색인가요? 빨간색인가요?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뭘 구해달라? 네,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점 P, 아까도 점 P가 있었는데 좌표를 놓고 했잖아요. 이걸로 놓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뭘로 놓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볼 거냐? 기울기를 놓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좌표를 놓으면 일단 뭐가 힘들어요? 네, 값이 미지수가 여러 개니까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A, B로 놓고 할 수도 있지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기울기를 놓는 방식으로 이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기울기를 놓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P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하는 게 좋겠죠. P가 여기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 B, P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는 뭐밖에 없으니까 요 선분 AB 길이밖에 없으니까 요 선분 AB부터 뭐까지? 점 P까지의 거리,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거리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면 뭘 구할 수 있다? 저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개념을 사용을 할 거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사용을 할 거다.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려고 좌표를 놓고 봤더니 굉장히 어떡하더라? 복잡하더라. 그래서 얘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확장을 해서 보자라는 거죠. 자, 점 P부터 요 선분 혹은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떤 친구랑 동일하냐면 얘와 뭐가 같으면서? 그렇죠. 기울기가 같으면서 뭐를 지나는? P를 지나는 요 요 직선과 요 선분 사이의 거리와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거리나 이 점부터 요 선분까지의 거리나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다는 거예요. 기울기만 같게 그려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사실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바꿔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넓이가 나오는 친구가 사실 요쪽에도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요런 방식으로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삼각형의 넓이가 커지겠어요? 얘를 좀 더 멀어지게 만들면 삼각형의 넓이가 커지겠죠. 언제까지 넓어지느냐? 얘와 기울기가 같은 어떤 선이 될 때? 접선이 될 때까지 쭉 길이를 늘려줄 수 있다는 거죠. 접선보다 어떻게 되면? 멀어지면 만족하는 점 P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접선이 될 때 이 친구를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만든 거냐? 기울기가 열심히 옮겨져서 만들어진 친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구해야 될 친구는 무엇이냐? 요 생각에서 파생되어서 뭐냐? 기울기가 선분 A, B와 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선분 AB의 기울기 몇이 되겠어요? 3 증가할 때 5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타원 저 친구에 대하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5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어떤 친구가 나와요? 그렇죠. y 이퀄 열심히 외워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마이너스 3분의 5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a 제곱 m 제곱 9분의 25 더하기 b 제곱 25라는 친구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5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50인데 5 루트 2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나 나왔는데 사실 몇 개겠어요?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거 판단해 달라는 얘기죠. 그림상 y절편의 값이 뭐니까? 음수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플러스 쪽이다, 마이너스 쪽이다? 마이너스 쪽이다. x 마이너스 5 루트 2가 된다. 플러스 쪽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네, 이쪽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이용을 해서 풀어보는 문제 봤고요. 중단원 문제까지 보게 된 거죠. 네, 페이지 52페이지로 넘어가서 대단원 문제 해결 볼게요. 요 문제가 선생님이 알기론 두 문제니까 두 문제 좀만 힘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굉장히 힘들어요. 자, 왜 굉장히 힘드냐면 제가 지금 어제 한 편 찍고 오늘 두 편을 찍는 건데 지금 현재 시간 9시 45분 밤 9시 45분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요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에 나와가지고 지금 죽겠어요.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든 거 알고 선생님 역시나 힘드니까 우리 힘들 때일수록 같이 도우면서 살아봐야죠. 여러분들과 열심히 수업 진행을 할 거니까 선생님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가 포물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타원과는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원래 저 문제가 나왔으면 조건을 찾는 문제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대입을 한 다음에 열심히 제곱해주고 연립방정식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정말 싫어하는 거잖아요. 계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들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타원단원 하면서 저 조건 어떻게 찾아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접선에 대한 친구를 이용을 해서 절편값 비교하는 거 통해서 찾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과 11번 문제는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K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K를 결정해줘야 돼요. 하나는 뭐의 입장에서? 포물선의 입장에서 저 K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뭐의 입장에서? 타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K의 범위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K 조건 찾아주는 거 문제를 해결을 해보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프를 안 그려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물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포물선 y제곱 이퀄 4x니까 1,2를 지나면서 1을 이쪽쯤에 표시를 해주는 게 더 좋겠네요.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y제곱 이퀄 4x가 될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직선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k가 어때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친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친구가. 그래서 2, 1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오버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야 서로 다른 예를 들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더 사실 기울기를 급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못 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특이 지점, 사실 위로 올라가면 항상 어떻게 돼요? 두 점에서 만나니까 특이 지점인 뭘 구해서? 접선을 구해서 걔보다 어떠면? 높으면, 걔보다 높으면 얘 y절편 k고 절편에서의 상수값보다 k가 더 크면 어떻게 된다? 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성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뭘 구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우리가 k값의 범위를 하나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안 해도 대입하고 판별식 찾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요 포물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자, 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돼요? mx 더하기 n분의 p꼴이니까 mx 더하기 n분의 p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p는 몇?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요 접선의 방정식보다 제가 어떻게 있으면 위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 콜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k가 뭐보다? y 콜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2인데 k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떠면? 크면 우리가 몇 점에서 만난다? 포물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찾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와 같이 보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을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어요? 네, 타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타원도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타원 그려주면 2분의 x제곱하고 y제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 찍어주고 여기 루트 2 찍어주고 이렇게쯤 되겠네요. 이 친구와 어떻게 되도록? 만나지 않도록 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나 또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조금 지워서 살펴보면 얘는 2분의 1 좀 그려주기 쉽겠네요. 자, y 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라는 친구가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아마 뭐 요런 방식으로 생겨야 되겠죠. y 콜 주황색으로 그려볼까? 연두색으로 위에 걸 했으니까 자, y 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가 요 절편 k일 때가 타원과 어떠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도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무슨 지점만 두 개를 구하면? 그렇죠. 접하는 지점만 두 개를 구하면 얘보다는 위에 있고 얘보다는 아래 있으면 얘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얘보다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이 아니라 타원과 만나지 않는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자, 복습해보면서 y 콜 뭐였죠?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으니까 자, 기울기 몇?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거 뭐예요? a제곱이 뭐였어요? 2였죠. 루트 2 곱하기 m제곱이니까 얘 제곱하면 4분의 1 더하기 b제곱은 몇이에요? 분모 1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2분의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루트 6일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초록선이죠. 요 위에 있는 초록선이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루트 6일 거고, 요 아래에 있는 초록선 친구가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편을 찾아주면 2분의 루트 6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 돼서 두 개의 범위가 나오는데, k가 2분의 루트 6보다 크거나 2분의 루트 6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보다 어떠거나 작으면 어떻게 된다? 두 개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범위를 찾았으니 이 두 개의 범위의 어떤 집합? 교집합을 찾아주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수직선 그려주고, 자, 마이너스 2 표시를 해준 다음에 큰 범위예요. 거기에서 뭐 표시해주면 돼요?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얘가 루트 6이 몇입니까? 한 2점 몇몇몇 되죠? 그러면은 얘는 1점 몇몇몇이에요. 마이너스 1점 몇몇몇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여기 찍힐 거고, 이쪽에 2분의 루트 6 이렇게 찍히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 이 친구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수 k값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친절하게 선생님 정리를 해주면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보다는 작거나, 또는 k가 2분의 루트 6보다 큰 상황일 때 우리가 두 개가 서로 두 개의 조건을 서로 만족하는 k의 범위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네. 힘드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요거까지 하면 해결이 끝나거든요. 자,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해결을 하고 오늘 수업 45분 컷에 맞춰서 마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선생님 조금 지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은데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와도 여러분들과 함께 입시 준비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도도 나가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타원 18분의 x제곱 더하기 8분의 y제곱 위의 점 P에서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얘기를 한대요. 삼각형 OA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자, 좌표 평면 이거 안 나와 있지만 딱 봐도 접선도 있고 점도 찾아야 되고 넓이도 봐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타원부터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 꼭지점 뭐겠어요? 3루트 2일 거고요. 저쪽 꼭지점은 아마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겠죠. 요렇게 그리면 조금 힘들려나? 자, 접선도 구하고 그 다음에 절편까지 구해야 되니까 조금 작게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3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면서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 위에서 P라는 점이 있는데, 요 P에서의 뭐가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삼각형? O, A, B 삼각형 넓이에 뭘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범위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거니 뭔가 이용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한번 일단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를 놓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점을 놓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아까도 문제 이거 해결했었지만 이 친구, 절편 친구들 놓으려면 아까 뭐죠? 그 길이 곱해서 일정하다 친구 이거 찾았었잖아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얘를 기울기로 놓는 것보다는 네, 점으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 B다 라고 생각을 하고 놓으면 뭐가 돼요? 18분의 접선의 방정식이 18분의 AX 더하기 8분의 BY 이퀄 1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지점들을 사실 다 놔줄 수 있느냐. A와 B라는 점들을 뭐를 이용을 해서? A와 스몰 b를 이용을 해서 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 넣어야 돼요? 자, X값에 0 넣고 Y값에 0 넣어서 절편들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요거 A분의 18 넣어야 18이 되면서 1이 되고 여기에 0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A 지점을 찾아주면은 A분의 18, 0 여기 A분의 18 될 거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0, B분의 8이 되면서 이 지점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쭉 나중에 계산을 했더니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삼각형 OAB의 넓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AB의 분의 72의 절대값이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건 것까진 알았는데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알아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어떨 때? 제일 클 때를 알아야 삼각형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잘 되셨죠? 그러면은 요걸 구하기 위해 요 가운데에 도대체 찾아줘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것들을 이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이용을 안 했냐? 얘가 뭐라는 거? 타원 위의 점이라는 건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찾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합, 곱 뭐 생각나요? 그렇죠. 산술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 생각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1이라고 생각했던 18분의 A제곱 플러스 8분의 B제곱은 사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배 곱하기 18분의 A제곱 곱하기 8분의 B제곱의 루트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찾아줄 수 있는 거고, 요거 계산을 해주게 되면 12의 제곱이 나오면서 12의 제곱이니까 12분의 2 해서 6분의 A, B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A, B는 사실 이게 절대값 붙어야 되겠죠. A, B는 이렇게 되면서 6보다 A, B의 절대값은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잘 안 써지네. A, B의 절대값은 항상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고 싶으니까 절대값 중에 가장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큰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결국엔 6분의 12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6분의 72네요. 그러면 1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이용하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타원의 기하적 성질보다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1학년 때 배웠던 절대부등식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까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보고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이, 온라인 계약이 2주차에 접어들었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선생님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대화하면서 이야기도 나누어주고 싶고, 그런데 보고서도 얼른 쓰게 하고 싶고, 세특도 열심히 알차게 준비를 하고 싶은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최저 맞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시 공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기아는 수능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아 공부도 복습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습까지 하시면서 그다음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으시면서까지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시 준비 열심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고요.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